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는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전달된 경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취재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주 뉴스룸과의 인터뷰 때 밀봉된 휴대전화 2대와 USB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USB와 이제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이제 이미징의 캡처 등을 사용했던 핸드폰 원본 3매를 이제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서 네, JTBC는 조 씨로부터 이 USB에 들어있는 전체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조 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캡처 파일은 모두 14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USB 속엔 26개 더 많은 169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중엔 처음 공개되는 메모 파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씨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정리한 메모장입니다. 당초 조 씨는 김웅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 메모엔 당에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 씨는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당에 말로 알렸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조성은 씨가 검찰과 공수처에 제출한 전체 자료입니다. 마지막에 메모 형태의 캡처된 사진 파일이 2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란 제목으로 조 씨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주요 내용, 판단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문서 내용을 보니 찍힌 날짜가 8월 12일 오후 1시 32분과 41분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8월 11일 만나고 이튿날 만들어진 겁니다. 조 씨는 박 원장과 만난 직후 내용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언제 언론에 보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등에 대비해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과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사실관계 중 3번째 항목입니다.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등의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등에 전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조 씨는 앞서 당에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판단으로 이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구나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당에 전달했다고 적은 겁니다. 조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에 고발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지원단에 상의해보라고 하길래 법률지원단 변호사에게 구두로 말한 적은 있다며 고발장 자체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고발과 관련해 조 씨에게 들은 것도 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당에 관련 내용을 전했다고 한 만큼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는 최강욱 고발장과 실제 당이 제출한 고발장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이 캡처되거나 다운로드된 날짜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7월 첫 캡처가 이뤄졌고 이후 전체 파일의 약 80%인 130여 개가 8월 10일에 집중적으로 생성됐습니다.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날입니다. 박 원장과 만난 다음 날엔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 화면도 추가로 캡처됐습니다. 디지털 기록과 박 원장과의 만남의 시점을 비교 분석한 건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성은 씨는 사적 만남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강희영 기자입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임을 밝히면서 여고를 제출했다라는 것들도 함께 밝힙니다. 조성은 씨가 JTBC에 제공한 USB 속 파일은 모두 169개입니다.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것과 김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을 내려받은 사진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 정보를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맨 처음 파일을 캡처하거나 내려받은 날짜는 지난 7월 21일. 조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측에 일부 자료를 넘긴 시점입니다. 그러다 8월 10일 밤 10시쯤 138개를 캡처하거나 내려받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급 일식집에서 만나기 전날입니다. 전체 파일의 80%가 이날 집중적으로 생성된 겁니다. 박 원장을 만난 다음 날인 8월 12일에도 5건의 사진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날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사진 파일과 조 씨가 직접 작성한 사실관계 등 메모장도 만들어집니다. 조 씨는 JTBC에 박 원장과 8월 말에도 만났는데 8월 11일을 특별한 날처럼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만남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JTBC에도 제공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만 제출한 전체 파일을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조작이 없고 당당한 입장이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번엔 대검찰청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검찰 내부망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아직 열람까지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실제 유출했는지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나 검찰, 법원 관계자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자료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 감찰부는 형사사법 시스템 킥스를 통해 판결문을 열람한 검찰 직원들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킥스에 접속해 자료를 보면 열람자와 열람 시간이 남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부의 조사 결과 판결문을 열람한 직원들 중에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찰부는 지난주 이 직원들을 불러 왜 판결문을 열람했는지, 열람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과 직원들의 열람이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 진상조사 과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킥스 열람자 확인 등을 통해 고발장이나 실명 판결문 유출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유출한 사람을 찾으려면 단순히 이 판결문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다운받거나 전송한 기록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특성상 직원들이 수시로 판결문을 열람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 열람의 목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결문을 조회한 사람들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사정보관실 관여 의혹이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을 조회하고 봤다는 건데요. 이 직원들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예,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열람한 게 아닌가요? 네, 판결문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수사정보관실의 관여가 확인이 됐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아직 어려운 겁니다. 다만 첫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열람한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진상조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제 이걸 열람했느냐,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파악이 됐습니까? 네, 고발장이 전달된 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은 당시 언론을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예. 이 이전으로 이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 이전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다만 이 역시 제보자에 대한 논란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판결문 열람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뭐 이런 거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진상조사 그리고 수사의 핵심이 결국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총장의 관여 여부인데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죠? 네, 공수처나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판결문을 다운로드를 거쳐서 유출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사정보관실의 직원들의 업무가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도 포함이 된 터라 지휘부의 관여 여부까지는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업무 때문이었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팀도 꾸려진 만큼 추가로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열람은 나왔고 네. 다운로드해서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